지난번하고 제가 복장에 갔습니다. 저는 같은 복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플라이 보시면은 까만 양복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은 그냥 네. 같은 거를 사이즈로 쭉 사가지고 10년 정도 그대로 입습니다. 네.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외박을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갈아입고 나가보다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이 출연까지 또 김재명 질문자 네. 학생입니다. 학생 네. 경영학과 4학년. 그래서 똑같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그 굉장히 넓은 주제인데 네. 전교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썼던 책도 있고 해가지고 교수님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작년에 아이템이었죠. 올해는 또 바꿔서 가야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게 고루고루 네. 깨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가서 이제 굿바이 386을 할까, 굿바이 서울대를 할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게 지금 당장 물어보고 싶은 거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사실 요즘에 그런 왕따 문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뭐 자살, 그러니까 왕따로 인한 자살이 상당히 학교 내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왕따 가해자들의 인권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피해자는 나오고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피해자는 자살을 해서 없고 근데 가해자들은 뭐 어떤 처벌을 지금 사실 처벌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재명 학생은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그 무슨 뭐 학생 성적 기록부에 올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것도 반대고 당연히. 네, 그럼 어쨌든 학교에서 왜냐면 근데 제가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가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성적표 같은 것도. 성적표. 네. 저희 반에는 왕따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 왕따 이 문제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지옥인지 안 겪어본 사람들이 퐁당퐁당 말 던질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나는데 네. 그거는 그 학생이 평생 가져가야 되는 마음의 이렇게 병이고 그건 사람 죽이는 일이야. 그 왕따라는 거는. 네. 왕따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면도칼로 찍찍 그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뜬금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선설, 선악설 이런 식으로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은 이렇게 규제가 좀 필요한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그런 규제 같은 것들이 피해자들 양산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는 생각이 어떤 정도 그래요. 근데 이런 왕따 문제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학생 인권을 갖다가 중에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많이 이렇게 내잖아요. 특히 전교조가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에 있어서 전교조가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럼 과연 이 전교조가 왜 이렇게 학생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못해서 안달인지 전교조가 생각하는 그런 학생 인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진실이 혹시 또 뭐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항상 꿍꿍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교조는 학교를 해체시키고 싶은 거지. 학교를 해체시키고 밥도 이렇게 한꺼번에 줘가지고 네. 가정도 해체시키고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애들을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레닌의 꾸르부스카야가 쓴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우리한테 교육을 10년만 맡겨주면 혁명은 끝난다. 레닌이 했던 말이 국민의 3%가 동조하면 혁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5천만이니까 5, 3, 15 150만 명만 동조를 하면 되겠는데 1년 출생자 60만 명, 60만 명 곱하기 10년 하기 600만 명 10년이면 끝나고 남지. 네. 그러니까 그 맥을 좀 끊어줘야 되는데 얘기가 좀 빗나갔다. 그래서 전교조가 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학교 질서를 깨고 사립학교도 깨고 다 깨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무슨 뭐 동성애 뭐 시작해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용인하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협상하러 나갈 때는 버릴 카드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랬다가 이걸로 붙은 다음에 나 이거 포기할 테니까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버림용 카드고 네. 진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교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이거를 갖다 갖고 싶어. 그 얘기는 또 그러면은 쇠고기 파동 때라든가 뭐 이럴 때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그런 얘기랑 또 연결이 되는 연관이 거네요. 되죠.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전교조가 강조하는 게 참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도 전교조에 계셨었는데 그거를 저는 졸업하고 알았거든요. 근데 또 정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근데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되게 저는 좋은 분이라 생각을 하고 되게 잘 가르치셨거든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으니 판단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교조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런 전교조가 강조하는 참교육 그리고 이제 이게 학생 인권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는데 이제 그 일본의 네. 진교육고라고 하는 걸 갖다 옮긴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3단 논리 학생들은 민중의 자식이다. 네. 민중의 자식이 왜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가 용인하는 그런 교육을 교육을 받아야 받아야 되느냐. 얘네한테는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깨고 나서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3단계 논리 가지고 있죠. 그게 일본 이게 이제 좌파 일본 그 교원 노조의 그 방식인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네. 그 현재 교육이 잘못했으니까 깨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교조의 그 이 영향이 다 모아지는 그 부분이고, 이를테면은 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뭘 하게 되면은 이 교과서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교과서도 바꿀 수 있고 네. 다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학생을 갖다 통제할 수 있는 교권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학교는 그냥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로 되는 것이고, 원래 10대가 무섭잖아, 티네이저가. 백제 5천 결사대를 작살낸 게 그 신라의 티네이저 화랑들이잖아. 네. 얘네는 죽는 게 안 무서워. 그래서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나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 네. 다 어렸던 것 같아. 생각도 짧고. 심지어 나는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생들한테도 정책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아직도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만약 15세, 16세 이럴 때 잘못 한번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얘는 벗어날 수가 없어, 거기서. 또 그런 문제가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교육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처벌 같은 건 얼마 전에도 그 박미자라고 이제 그 네. 정교조의 그 진골쯤 되는 건데, 통일위원회를 네. 거쳐가지고 위원장으로 가는 그건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남달라요. 어떻게? 남다르고 사고방식이 38선 위쪽에 있어, 대부분 다. 우리가 매우 다르게 생각을 하고 뭘 봐도 항상 딴 거를 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반전교조라는 거를 네. 갖다 이제 퍼뜨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때 무슨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회라 뭐 이런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교조를 반대해. 뉴라이트 이런 쪽은 뉴라이트도 좀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전교조는 또 별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전교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여기 바른사회 시민회 교수님들도 얘기를 해보면 전교조 이렇게 심각한 거 모르고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전교조 안 가르쳐. 근데 되게 심각한 거지. 그렇게 커서 교육받고 올라온 애들이 대학에 오게 되면은 똑같이 그럼 이제 그걸 제2의 이정희가 나올 수 있는. 제2의 제3의 수많은 이정희들이 다닥다닥 붙어 나올 수 있는 건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부모연합에서 반전교조를 한다 할 때는 논리가 재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운동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장하는 이런 학생 인권이 학생들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이고. 근데 또 그거에 반해서 이제 교권 침해 문제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교육자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들의 인권은 입시제도에서 교육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주면 다 지켜집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엄청난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추천서라든가 추천서 이런 게 있다 하게 되면은 공격이 살아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막고 싶은 거고, 평가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평가하는 거. 네, 줄 세우기. 네, 줄 세우라서 줄 세우기 같은 게 너무 싫은 거가, 줄 세우기 싫다는 게 아니라 줄 세우기를 안 하는 걸 너무 싫다는 거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줄 안 세우면 모르잖아요. 네. 그 60만 명이 태어나면 이제 그 중에서 10만 명이 전문직으로 하고 10만 명이 대기업을 가. 네. 그러면 10%씩이에요. 네. 그럼 80%는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이런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거기서 20%에서 탈락한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경쟁이 더 치열한데, 애초부터 그 안 되는 것을 내가 마치 사회의 어떤 그 이상한 구조 때문에, 잘못된 구조 때문에 내가 그걸 편입이 못 된다.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자꾸 비판하다 보면은 자기만 골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수를 매겨주면은 내가 16만 등을 했다 그러면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만 등을 올려.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에 살아나줘야지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어디쯤 아닌지도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30만 등 정도 되면은 얘는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니까. 전혀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영어 쓸 일 평생 없어요. 나 쓸 일 없거든요. 그 다음에 40만 등, 50만 등 가게 되면은 수학 같은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효율적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차등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그걸 하려면은 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교 선생님들은 실력보다 감성으로 접근하거든. 힘들지. 힘들지가 아니고 넌 뭘 모르겠냐라고 물어봐줘야 되는데 전교조는 좀 다른 걸 물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잖아요. 저도 많이 맞아봤지만 그런 체벌을 가하는 게 요즘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도 잘 안 되고. 근데 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매랍시고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걸 또 이제 때리려고 하면 학생들이 카메라 쫙 들어가지고 다 촬영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체벌이 꼭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선생님이 때리는 건 당연히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불과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1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막 이런 문제들이 확 불거져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이렇게 더 불거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 그러니까 선생님의 체벌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존중받을 인권만 존중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잣대를 그러면은 선생님이 실은 나는 사랑의 매도 별로 믿지 않는 편이야. 그럼 선생님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때리고 싶어 때린다기보다도 때릴 때 네. 그날 아침에 자기 와이프하고 한번 붙은 감정에 그게 그게 이입이 되니까 들어가 있거든. 파워가. 네. 되게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말하기는 그런데 때려도 좋고 안 때려도 좋은데 이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냐 이거가 기준이지 뭐 때리고 안 때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때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럼 지금의 이런 학생들이 벌이는 그런 되게 요즘 정말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학교 내에서. 특히 막 10대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10대들이 벌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혹은 이런 상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전교조 책을 쓰고 나서 얼떨결에 교육 문제 전문가가 되면서부터 괜히 썼다 그 책을 생각을 하면서 교육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너무 길고 복잡한 문제. 다만 그 전교조가 그런 해법들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해법은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참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참교육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 이 책을 참고하시는 거가 제가 썼지만 참 구성이 좋아요. 네, 제가 읽어봤는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되게 뭔가 뒷담화 듣는 얘기였고. 팩트만 다룬다고 소설 안 쓰고 그래서 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그 학교 이 공교육과 관계돼가지고 도대체 사교육을 어떻게 좋은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재명이가 학교를 경영해야 되는 위치에 놓인다면 나는 네. 커리큘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성적을 매기는 것보다 제가 만약에 대학을 만든다면 패스페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과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테크트리를 만들어 가듯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몇 학점 이상 딱 수강만 하면 이런 과목을 수료했다라는 그런 걸 증명만 딱 해주고 사회로 내보내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만 빼고. 믿어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학점제. 학점제. 그건 뭐 누가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손이 많이 가거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이제 교수님들의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전교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 인권을 거쳐가지고 대학 얘기까지. 대학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왔는데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결론을 갖다 지금 이쁘게 내지 못하고 다음 주 To be continued라는 상황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명 학생은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한번 출연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고 전교조는 대략 나쁘다. 어쩌다 가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면 기절을 해.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이 전교조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나와주셔야지. 정말 거기에 참교육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 빨리 나와주셔야지 그 전교조 속살이 드러나면서 이게 쪼그라들지. 이분들이 계시는 것 자체가 한국 교육을 갖다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그분들이 이제 전교조가 그럼 실체가 바뀌어진다면 학생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돼 나가는데 굳이 탈퇴하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대요. 그분들 한번 발당갔는데 또 옆 사람 친한 사람이 권해서 가입했는데 갑자기 나 탈퇴할래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전교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전교조 교사면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세상. 선보러 나갔다가 전교조라고 그러면은 선이 깨지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전교조에 관해서 또 재명 학생하고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만 재밌고 시청률 어떻게 날지 되게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저는 또 명당소설 또 다른 또 궁금증 가진 그런 패널이라고 할까요? 게스트를 모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